안녕하세요 여러분, 승진이입니다.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어떤 회사를 가는지보다 어떤 팀에 속해서 어떤 일을 누구랑 하게 되는가, 그게 이제 자기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, 이런 취지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영상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좋은 자기한테 맞는 팀을 찾아갈 수 있는지,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. 제가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, 엔지니어가 이제 직장을 구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맨 마지막 스텝이 이제 오퍼를 받고 나서 오퍼에 사인하기 이전에 매니저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. 전화 통화가 대부분일 텐데, 그 매니저랑 30분이든 1시간이든 미팅을 하면서 구직자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고,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구직자가 자기 팀에 들어올 수 있게 설득을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존재하는데요. 한국에서는 제가 경력 이직을 해보진 않았어서 근데 비슷한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,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링 매니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 팀을 얼마나 좋아할 것 같은지, 가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, 그리고 반대로 매니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, 이런 걸 서로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소개팅 같은 느낌의 전화 통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 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거를 조금 캐치해내야 하는데, 그거에 관해서 또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일단 이런 대화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게 뭐냐면, 먼저 저랑 얘기하는 상대방인 이 하이어링 매니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구직자가 인터뷰 반은 넘은 거니까,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네 팀의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는지, 최소한의 스킬셋이 맞는지,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검증을 할 테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팀의 일을 파는 거예요. 이 구직자에게 우리 팀에 오면은 되게 좋을 거고, 그 다음에 되게 성장의 기회가 많을 거고,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 좋고, 요런 취지로 쭉 말을 할 거란 말이죠. 어떻게 보면은 입장이 뒤바뀌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. 이제 구직자는 항상 이 인터뷰 과정에서 항상 의리게 마련인데, 갑자기 이 순간은 갑이 되는 거죠. 말하자면 바뀌는 거예요. 제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내가 별론 것 같은데, 그러면 오퍼를 사인을 안 할 수 있고, 선택권이 가장 처음으로 구직자한테 돌아오는 순간,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순간이죠. 그때가 이제 이렇게 하이어링 매니저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딱 그 순간인데,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걸러드려야 되는 입장인 거죠. 그러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, 어떻게 보면은 하이어링 매니저 입장에서는 좀 대답하기 껄끄러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질문들을 또 잘 해봐야 되는 거고요. 나한테 중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 주는가, 요거를 통해서 이게 뭔가 깨림칙한 부분이 있는가, 이런 걸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자기는 이제 주니어 개발자인데, 나는 이제 팀의 시니어 개발자가 좀 있어서 이렇게 지도를 좀 받으면서 갔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.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일하는 이 팀에서는 너무 주니어끼리 뭉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체계가 없달까, 이런 느낌이 싫어서 이번에 이직을 하는 상황이다,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,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 옮길 팀에서는 시니어도 어느 정도 있고 주니어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좀 균형 잡힌, 그런 연차 면에서 균형 잡힌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럴 때 이제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. 너네 팀에 시니어는 많이 있냐? 내가 가면은 충분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까?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을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상대방의 입장에서, 그러니까 하이어링 매니저 입장에서 걸릴 게 없으면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스트레이트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. 그래, 우리 시니어 많다, 너가 충분히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,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은, 시니어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인데, 우리 팀에도 충분히 경험 많은 애들도 있고, 한 1, 2년 된 애들도 있고, 이렇게 말이 약간 도는 거죠. 그러고 내가 원하는 yes or no에 정확히 대답을 좀 못하고, 사실은 이게 착한 사람들이라 다 거짓말은 잘 못하거든요.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내가 이걸 정말 물어보고는 싶은데, 이거를 물어봐서 내 의도를 들키면은 조금 내 이미지가 괜히 안 좋아 보일 것 같고, 내가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,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거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물어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그렇잖아요. 그런 거 물어보면은 되게 좀 일 잘 열심히 하기 싫은 사람 같고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워크 앤 라이프를 밸런스를 챙긴다는 게 꼭 그렇게 일을 안 한다, 이런 거랑은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묻고 싶을 때는 또 약간 이렇게 유하게 돌려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거냐면,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. 일반적으로 너네 팀 엔지니어가 일과가 어떻게 되냐,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볼 수 있는데, 그러면서 좀 엿볼 수 있는 거죠. 대충 아침에는 이렇게 보내고, 오후엔 이렇게 보내고,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, 온콜 되면은 밤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받는데, 그거는 사실 비교적 나쁘지 않은 거야.
거야.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저기는 피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무튼 그렇게 조금 자기의 의도를 숨기면서 돌려서 조금 내가 원하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뭐 그런 스킬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. 근데 그거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보다 이전에 말했던 포인트인데, 자기가 원하는 그런 yes or no가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질문을 딱 해갖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게 yes or no로 간결하지 않을 때, 약간 말이 빙빙 돌 때 그게 뭔가 내가 원하는 이상이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, 이런 낌새를 챌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그렇잖아요. 이 매니저랑 대화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. 30분이면 30분, 1시간이면 1시간. 그게 뭐 한 명하고 더 얘기를 한다고 쳐도 우리가 그 팀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이런 짧은 시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레드 플래그, 절대로 피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은 충분히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수 있다. 그게 제 영상의 취지가 되겠습니다. 그렇잖아요. 사실 인생 짧은데 아주 완벽한 팀을 찾지는 못할지언정 자기랑 완전히 상급일 것 같은 팀은 좀 피하는, 요런 기본적인 건 좀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에 제 나름의 경험과 제가 생각하는 팁을 이번 영상에서는 공유드려봤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